돈가스나 다른 튀김 음식들이 왜 집에서 만들면 상점에서 사 먹는 것처럼 바삭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군요. 실제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식품 첨가물의 역할이 큽니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튀김 음식에는 튀김 반죽을 만들 때 다양한 종류의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증점 재료는 검유, 부화검, 아라비아검, 잔탄검 등이 사용되고 인산염과 같은 결착제도 흔히 사용됩니다. 이런 첨가물들이 튀김 반죽을 더 바삭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튀김 온도입니다. 튀김용 오일의 온도가 높을수록 튀김 음식은 더욱 바삭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고온에서 튀겨진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온으로 가열된 오일은 트랜스 지방산을 비롯해 벤조피렌, 과산화물 등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김 음식을 만들 때는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튀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바삭한 식감을 포기해야 하고 색상도 다소 바래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기름의 지방산 구조는 복잡합니다. 이 중 일부는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고온에서 가열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고 산화가 일어나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 과정은 오메가 지방산과 같은 자연 지방산의 구조를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튀김 음식을 만들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강에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형된 지방산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변형된 지방산은 몸에서 여러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하고 이는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심지어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분들, 특히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파괴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튀겨진 음식은 당연하게도 많은 영양분을 잃게 됩니다.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는 방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에 직접 구울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 부분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여러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같은 발암성 물질이나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물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화 구이는 이러한 물질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에 튀길 때는 특히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고온에서의 튀김 과정에서도 해로운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면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이나 내분비 교란 물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튀김 식품의 숙명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찌거나 삶는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 방법은 태울 위험이 없으며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체로 100도 정도에서 조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굽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닭고기, 예를 들어 치킨과 같은 음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치킨을 선택하지만 우리 전통 음식인 닭국 요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숙이나 삼계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리 방법으로 만들어진 닭 요리입니다. 이러한 전통 요리 방식은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식습관을 볼 때 그들이 와인을 즐겨 마시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는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마시면서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와인은 항산화 물질과 여러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어 비록 술이지만 일정 부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황산염의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와인에는 아황산염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호흡곤란, 현기증,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천식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인을 선택할 때는 아황산염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식과 음료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그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고 조리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특정 식품 첨가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추럴 와인은 아황산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와인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아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죠. 내추럴 와인은 알코올 발효가 적절한 시점에서 멈춰야 하고 이 과정은 상당한 기술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와인은 식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 과정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추럴 와인은 기존의 와인과는 다른 맛을 가질 수 있고 보존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황산염과 같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보관성이 일반 와인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자연스러운 맛과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는 내추럴 와인을 선택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내추럴 와인의 단점들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인 제조 과정에서의 혁신과 발전이 계속되면 내추럴 와인의 맛과 보관성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건강한 선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